네, 안녕하세요. 타이어의 도메인 분할로 얻는 기계적 이점으로 계단을 오르는 휠을 설계한 팀 업앤다운의 발표자편 창설입니다. 저희 팀은 모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MSC 관계자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해가 지날수록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에 따라 사고 발생 현황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유형 중 턱에 의한 걸림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도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경우 계단이나 단차를 오를 때 내려서 들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사고 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타이어의 도메인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충격량을 감소하고 단차를 극복해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바퀴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념 설계입니다. 저희 팀이 설계한 아이디어 스케치로 구동의 메커니즘은 평소 주행 시에는 다른 바퀴와 다를 것 없이 펴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계단을 앞선 상태에서 펴지면서 펴진 바퀴가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드에 스프링을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충격량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고안했습니다. 또한 간단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저희가 어떻게 더 잘 올라갈 건지 분석한 모습이고요. 어,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3D CAD를 설계하고 초기 4개의 도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아담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더 복잡한 형상의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더 쉽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8개의 도메인을 채택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렌더링을 통해서 저희가 컨셉 모델링을 조금 구현해 본 모습입니다. 이는 세그웨이 형태로 적용할 수 있고 나인봇의 형태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중 및 구속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프링 컨스턴트를 설정할 때 최대 압축량을 고려해서 아담스를 통해 스프링 컨스턴트를 초기에 설정하고 주변 값으로부터 그 값을 결정했습니다. 기타 경계 조건에서 댐퍼를 설정하거나 컨택트 컨디션을 고려하는 것도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중 컨택트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과정은 논문을 참고하였는데 이는 실제 주행 과정과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실제와 시뮬레이션 간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휠의 직경을 설정하거나 콘크리트의 메테리얼 프로퍼티나 러버의 메테리얼 프로퍼티 그리고 러버와 콘크리트 사이의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고려해서 대입을 해서 얻은 결과를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중 역시 실제로 판매 중인 타이어를 참고하여 고무나 로드에 실제 하중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람의 하중을 첨가하여 분석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동력학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아담스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최대 출력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각속도와 토크를 이용해서 최대 출력을 얻은 모습인데 이는 펴지지 않은 상태의 타이어가 계단을 한 개 오를 때 필요한 최대 출력입니다. 또한 이는 펴진 상태의 타이어가 한 개의 계단을 오를 때 필요한 최대 출력입니다. 이를 비교해 봤을 때 펴지기 전 바퀴의 약 7%의 출력과 48%의 토크로 단차를 오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을 2개 오를 때 같은 조건에서 펴지지 않은 바퀴가 필요한 최대 출력과 펴진 후에 바퀴가 필요한 최대 출력을 비교해 본 값입니다. 이는 펴지기 전 바퀴의 약 18%와 63%의 토크로 단차를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시장 판매 중인 모델 조사를 통해 모터 출력과 최대 출력을 토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 저희가 설계한 모델과 출력을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가 분석한 부분은 충격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충격량이 크게 되면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한 요소입니다. 이는 충격량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식으로 다음은 펴지기 전 바퀴가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
필요한 받게 되는 충격량인데 이는 그래프를 통해 받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으로 구했습니다. 또한 펴진 후 같은 조건에서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 필요한 충격량으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충격량을 약 46% 저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펴지기 전 바퀴가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 받는 충격량과 펴진 후에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때 같은 조건에서 받는 충격량을 비교해 봤을 때 약 68%를 저감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충격량을 저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계단을 올라갈수록 받는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계단의 높이와 계단까지의 거리를 변수로 두고서 계단 한 개를 오를 때 필요한 토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를 비교해서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로 펴지기 전에는 약 12cm의 최대 높이와 펴진 후에는 15cm 최대 높이의 계단을 오를 수 있음을 확인했고 낮은 위치에서는 펴지기 전이 더 잘 올라가지만 높은 위치로 갈수록 펴진 상태의 타이어가 더 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펴진 상태에서 잘 걸리는 상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잘 걸리는 상태는 저희가 설계한 타이어의 끝부분이 계단에 잘 걸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부분이 잘 걸릴 경우 더 낮은 토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 계단을 얼마나 앞서서 펴지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센서를 적용한다는 식으로 적용을 하면 더 좋은 성능의 타이어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펴진 후에는 미끄럼 없이 더 잘 올라가서 그런 부분 역시 안정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이점이 있다고 보았고 이는 추가적으로 10개 이상의 계단을 올라갈 때도 큰 변화량의 속도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격량에 있어서 매우 안정적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최대 출력면에서 출력이나 토크의 저감을 통해서 단차를 오를 수 있고 또한 충격량도 훨씬 더 적은 양의 충격량으로 오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토크에서 더 높은 단차를 오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적절한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센서 등을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복잡한 도심 속 도로와 계단에서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휠을 설계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사고율을 줄이고 기존 휠의 도메인을 나눔으로써 이동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또한 더 낮은 동력과 토크로 단차를 극복하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더 진행하면은 어떤 쪽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분석한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한 문헌들과 자료들이고 이상으로 저희 팀 업앤다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그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하신 도심에서 제한적으로 좀 쓰인다고. 그러니까 아마 뭐 시골길 같은 데는 돌이 아마 뚫릴 수도 있을 거고 뾰족한데 뭐 야지 가면은 탁 끼어가지고 뭐 고장날 수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도심에서도 약간 이게 높이가 애매하게 좀 낮은 계단 있잖아요. 틈이 벌어진 사이 정도에 들어오는 그런 계단? 거기 하면 좀 이렇게 걸려가지고 뭔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멈출지 뭐 좀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높이별로나 계단 개수가 많을 때는 하셨는데 그걸로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셨는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메인을 나눔으로써 그렇게 끼임 상태로 이루어진,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매한 단차에서 어떻게 더 잘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그쪽으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잘 고려를 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런 쪽으로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컨셉 자체가 네,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게 오므려져 있다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디플로이가 되는 그런 컨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실제로 어떻게 디플로이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미케니즘에 대한 고민은 따로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후선책으로 두고 저희는 처음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SC 박봉입니다. 한 네, 가지만 안녕하십니까. 여쭤볼게요. 네, 잘 만들어 주셔서 잘 봤는데요. 아까 그 충격량 계산하실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실제로 어, 어, 타이어의 반경과 형상이 변경되면서 사람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을 감소시키려면 그 충격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어딘가가 소산을 해서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에 상관없이 얘가 운동을 할 때 받는 충격 에너지를 뭐 댐퍼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로 인해서 열이나 마찰로 걔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모델에서는 단순하게 그 움직이는 링키지의 스프링 댐퍼 요소만 고려가 되어져 있거든요. 스프링은 운동 에너지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전달하는 요소로 사용이 돼요. 따라서 제가 궁금한 건 운동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충격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충격력의 크기, 충격 사죽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래프에서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보면 충격량 계산을 네, 임펄스를 잘 풀어 계산하셨는데 저기서 델타 V 즉 그 운동 전 후의 속도 차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속도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속도가, 맞습니다. 네, 충격이 받을 때하고 진행할 때하고 달라지는데 저기 보면 매스하고 속도의 차이를 그냥 빼가지고 운동량으로 계산하셨어요. 충격량으로. 저거보다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기에서 받는 포스를 필 센터에 걸리는 포스를 측정해서 그 포스를 정적분하시는 게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굳이 저렇게 수식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는 비교 안 해보셨나요? 네,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후의 차이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예, 부분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한번 더 스터디를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박찬일인데요. 그 바퀴가 펼쳐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저 좀 맨 처음에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지금 보면은 기존 타이어는 이런 저 타이어 멤버에 밴딩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구조의 타이어는 이런 그 조각난 타이어들하고 연결된 이 축이 밴딩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나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하중이 이런 밴딩으로 받기 되기 때문에 이런 밴딩의 구조물 만들 때 밴딩을 좀 회피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밴딩에 의한 굽힘 하중 분석은 저희 그 퓨전 360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설계도에서 설계를 했을 때는 이제 굽힘 하중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로 하중이나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그런 밴딩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설계가 저희가 보시면은 간단하게 필렛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요소 없이 설계를 했을 뿐더러 타이어 자체가 이제 그냥 평범한 러버로 했습니다. 타이어 쪽에 그 정확한 물성치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런 데에서는 살짝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그쪽에 대해서 설계를 조금 더 보완하고 그리고 물성치를 제대로 대입을 하게 돼서 조금만 보완을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